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외과 담당 권기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외과 질환이나 질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날씨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강아지들이랑 산책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책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 대구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도 사시는 지역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이 있을 건데요. 지역별로 하나씩 추천을 간단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직접 제가 갔다 왔던 곳을 토대로 좋았던 점이라던가 좀 주의할 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달서구랑 서구 쪽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갔다 왔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곳이 달서구 서재문화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달서구에서도 조금 약간 외지기는 한데요. 차 타고 이동하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부지가 엄청 많이 넓습니다. 엄청 많이 넓고, 장점은 아무래도 좀 약간 외지라서 다른 강아지들이라던가 보호자님들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조금 한적한 느낌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단점은 아무래도 걸어서 가기는 조금 힘들고, 이제 안에서 차 타고 이동을 해서 아예 내려서 이제 산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봤는 소감으로는 생각보다 부지가 되게 많이 넓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평지도 조금 있고 얕은 언덕 같은 곳들도 있어가지고 운동하면서 걷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형이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두 번째는 북구가 될 것 같은데요. 북구에는 저 개인적으로 경북대학교 안에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학교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북대를 제가 직접 갔을 때 좋은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경북대에 들어가시면 정문 바로 앞에 경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이 있거든요. 그 수의과 대학에는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거기서 가볍게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간단한 일화가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저희 학교도 그 잔디밭이, 넓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넓은 잔디밭이 있었고, 실험견들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밖에서 나와서 다니고, 환자들도 그 앞에 나와서 다니고 산책하는 공간이 넓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경북대학교는 아직 잔디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잔디밭 앞에 가볍게 걸을 수 있다거나, 혹은 그 맞은편에도 잔디밭이라던가 산책로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요. 잘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안에 상대적으로 도로가 크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차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하고, 대신에 단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도 학생들을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소변 같은 것들은 이거는 사실 어디나 해당되는 문제지만은 잘 치워주시고 이렇게 다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잔디밭이 조금 경사진 지역도 있어가지고 슬개골 탈구라던가 다리 질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동구 쪽을 한번 추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동구에 복무공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복무공원 안에 굉장히 큰 저수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생각보다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많이 길어요. 그래서 활동성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범위가 되게 넓은 편이고, 저수지 따라서 보호자님들도 구경도 조금 하고 더울 때 선선하게 다닐 수 있기는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은데, 단점은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아지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던가 산책하는 어린 친구들이 같이 다니게 될 때는 우리 강아지들도 조금 놀라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으실 때는 항상 목줄을 조금 짧게 하시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 싸움 같은 건 벌어지지 않는지 체크하시면서 걷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수성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도 수성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본부동물센터도 수성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잘 아는 산책하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대구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수성못.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성못을 따라가지고 산책로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산책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상권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구경하시거나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아무래도 못 주변으로 해서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평지로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데크도 잘 꾸며져 있고, 보호자님들도 같이 가볍게 걸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수송 곳에서부터 바로 인근에 도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주변에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다니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로 좀 덧붙일 만한 거는 수성목 근처에 뭐 펫카페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위치 상호명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뭐 같이 가셔가지고 한잔 먹기도 괜찮은, 그러니까 커피라던가 뭐 이렇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수영무슨 그런 부가적인 부대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부대 시설로 인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던가 다른 강아지 친구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들이라던가 다른 강아지들 좀 경계하는 친구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추천지는 저희 병원에서 아마 제일 가까운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월드컵 경기장 많이들 가보셨고 뭐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주말이라던가 뭐 아니면 경기가 있다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주로 저는 저녁 때 한 번씩 나가서 걷는 편인데요. 저녁 때 가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는 않고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한 바퀴를 쭉 둘러서 걸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 다른 강아지들 산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장점일 것 같습니다. 대신 단점은 여기도 조금 경사가 있는 편이에요. 평지만 있는 편은 아니라서 경사가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다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친구들은 보호자님들께서 항상 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최근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면서 바깥에서 음식물 같은 거를 취식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애들이 뭐 치킨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주워 먹는, 이물질 같은 걸 주워 먹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걸어 다니실 때는 뭐 먹는 거 이런 거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월드컵 경기장 안쪽에는 그 매점들도 같이 있어서 그 주변에서 뭔가 취식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나갈 때는 항상 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 5군데 정도 강아지들 산책을 많이 갈 수 있는 데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저도 안 가본 곳들이 사실 워낙 많아가지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곳 5곳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책을 가면 지금 날씨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제일 흔한 거는 사실은 교상이죠. 교상. 물려가지고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강아지들 본능적으로 경계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서로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도 다른 강아지 친구들도 관찰하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게 항상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상은 간단하게 뭐 큰 문제가 아니면 약 먹고 소독하고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피부가 찢어지거나 어디 안에가 물리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뭐 이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던가 뭐 사망하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가셨을 때 이물질 섭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런 데 가면 이제 날씨가 풀렸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면 음식물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은 궁금해서 그걸 냄새를 맡거나 먹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날씨가 풀려서 진드기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요. 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산이라던가 뭐 이제 풀숲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가시게 될 건데 진드기 같은 것들이 많이 붙게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외부 기생충 구충을 꼭 해주심으로써 다른 큰 질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주의사항은 꼭 항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즐거운 산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